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바이낸스 빡빡이 형님께서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사회복귀 시설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해서 최신 바이낸스 근황 내용과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자오장펑 형님께서 9월 29일 출소 예정이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4월 30일 기준점으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소일이 9월 29일 정도로 일단 되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이낸스 CEO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요. 우리 재정 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오장펑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회사의 운영을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보았을 때는 향후 바이낸스에 따른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또 절묘한 시점에 9월 달에 이제 출소 시점에 맞춰서 또 바이낸스 최근 동향을 또 보게 되면 새로운 선물 레버리지 부분도 좀 많이 계약 출시해서 상장을 많이 시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도 좀 뭐 깨작깨작하게 상장을 하긴 했지만 최근 동향에서는 이렇게 많이 선물을 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유동성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어찌 보면 저 빡빡이 형님의 출소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금에 있는 재원 측면을 좀 마련하기 위한 척도로도 보이지 않겠냐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도 빡빡이 형님의 주요 자금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제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들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부분 우리 빡빡이 형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BNB나 그리고 FDUSD 이런 쪽을 좀 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코인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격적 추이나 이런 좀 방어적 추이를 좀 보면서 전략화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선물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선물 이야기를 아주 그냥 찍먹 정도로만 본다고 하면요.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선물 상장되었던 시점에서 표 정리해 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발표 후 저가 추이에서 가장 접근성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표 후 가끔씩 좀 내려가는 구간대가 발생을 해요. 뭐 마이너스 5에서 뭐 마이너스 한 7%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대가 나왔을 때 선물 상장 직후에는 좀 먹을 게 없었지만 발표 후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왔다. 그때 평균 수익률 분포도가 상당히 이런 코인들이 좀 많이 좋게 나왔다. 물론 이게 100%짜리 확률은 아닙니다. 확률상 높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략은 100%짜리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짜리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쓸만하다라는 건 통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60%대 정도 나와도 55% 구간대만 잘 나와도 이건 좀 쓸만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홀과 짝이 있는데 홀짝 중에 일단 과반수 이상 조금이라도 넘어간다고 하면 그건 좀 베팅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물론 번거로운 짓을 다 해야 됩니다. 즉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없죠. 이제 이걸 정리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에 노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에 따른 동향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저렇게 이제 선물 상장하면서에 따른 이런 동향적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제 저 빡빡이 형님에 따른 추가 동향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그런 움직임도 좀 계속 주시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코인글라스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뭐 바이낸스 힘이 빠졌습니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도 여전히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바이낸스의 지갑 잔액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중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바이낸스에 따른 움직임을 배제하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동향적 움직임을 좀 본다고 하면요. 이번에 비트코인 이제 총 유입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네, 선방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따른 움직임은 약간 그레스케일에 있는 비중은 좀 팔다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더 A 구간에서 좀 제로 구간이 찍히고 나서는 이상하게 절묘하게 또 파는 구간도 좀 많이 적어졌다. 그리고 바네크와 피델리티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 특히나 바네크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홀더들에 따른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단기 홀더들은 이제 손절 구간대에 있는 추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존버에 있는 기가 누가 더 존버를 잘하냐 그 구간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좋은 내용들은 거의 상반기 때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 때 거의 다 나오고 하반기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추이를 만약에 짜내고 본다고 하면 규제에 있는 틀 그리고 금리에 있는 전체 통화적인 금리에 있는 추이 이거를 역행할 수 없다라고 했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규제는 어떤 부분이냐 대통령의 이제 해리스나 그 다음에 트럼프에 있는 공약에 이제 대부분 크립토 공약 추이가 되게 그냥 형식적인 툴로만 계속 언급만 했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나왔던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규제가 뭐가 됐든 간에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좀 더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로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공약이 좀 나와서 명확하게 좀 잡히면 이제 그 흐름대로 맞춤형으로 맞춰서 이제 기업들도 운영하기가 편하고 이제 코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운영하기가 편하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못해도 11월 달 때에 따른 추이가 넘어가고 나서 이제 12월이나 1월 정도가 나와야 또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 이제 연도별 비교 추이를 또 봤을 때도 이때도 보게 되면 수익률 추이가 미쳤습니다. 그쵸? 예, 과거에는 미쳤죠. 근데 지금에 있는 수익률 추이가 254% 구간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웃긴 게 이때는 너무 높았다가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직 ETF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ETF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곡선이 나오는 그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진짜 장난 아니게 성장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야, 못해도 이거 너무 낮은 수치다. 500%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밸류를 좀 선정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탈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는 퀀트 자료도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구간 대비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레버리지 ETF를 적절하게 잘 쓰면서 그리고 우리에 있는 툴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이기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이 레버리지 ETF를 어느 구간대 이제 발휘가 되냐면 제가 이 레버리지 ETF의 성공 방식은 거의 상품은 동일합니다. 우상향 패턴.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튼튼하고
우상향 패턴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베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채권이나 유가에다가 뭐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한다. 이건 실패하는 전략이죠. 네. 왜냐하면 채권을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TLT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TLT가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자산이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의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기반의 테크 중심에 있는 QQQ 기반 형태에서 나왔던 레버리지 QLD가 있습니다. 그러면 QLD가 이제 2배짜리인데 2배짜리가 얼마나 성장을 잘해 주었습니까? 네, 기존에 얼마죠? 최저가 $2가 지금 $96가 됐습니다. 그쵸?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 21년도 10년 추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90 선이 넘었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죠. 즉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잘 쓴다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는 절대 규칙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즉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잘 버티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기초자산의 우상향을 믿는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간다. 이 적립식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자신 있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신 비용은 뭐 한 달 넣고 그 다음날 쉬고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아니죠. 힘들죠.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되게 그럴듯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하고 나서 정말 직장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빨리 줄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가 되게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금부터 일단 줄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실패가 됩니다. 절대로 투자 자금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전략을 꾸준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요, 절대로 줄이서는 안 되고 최소에 있는 최저값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시간 대비를 우리가 시간을 여기다가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시간 대비 보상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단 어떤 것 대비보다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즉 여름 휴가이니까 투자 자금은 7, 8월 달 빼고 나머지 투자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는 순간 그 7, 8월 달 구간대만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 이택 동안 기다렸던 그 구간에 있는 레버리지 투자 전략에 본인이 그걸 그 구간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시간에 따른 보상적 추이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어려운 작업을 잘 해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보조 역할이나 이런 쪽으로 생활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꿋꿋하게 24년도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개수를 모아서 그 다음 추진력을 좀 얻어가자.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님을 한번 보십시오.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님을 보았을 때 그 전에 어떤 걸 투자를 했습니까? 네, 애플을 투자를 했죠. 엄청난 수익성을 가져갔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그걸로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시간에 어리석다라고 2018년도 19년도 때도 미친듯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 어땠습니까? 자산이 미쳤죠. 네, 거의 5조 원 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신념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을 보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있는 그 가격대가 되면 알트코인도 전체적으로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만의 있는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네. 왜냐? 사회는 내가 약점을 보일 때 그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무너지고요. 누군가는 그 역경을 잘 넘기고 곧바로 기회로 순환시키는 사람이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